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무려 50억 원인데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25일째 다이어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3kg에서 12kg 정도 뺐습니다. 그 정도 좀 진도가 좀 늦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25kg 이상 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kg 정도 빼니까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혈압이 약 20 정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이 50억 원인데 상속세가 없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금이나 보험 같은 부동산 같은 본래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한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라든가 비상속인한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합산이 되고 추정 상속재산도 합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합한 이후에 상속세율 최고 50%를 매겨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최저 5억 원은 해주거든요. 물론 최고 30억 원까지 해줍니다만 어쨌든 5억 원은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도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5억 원은 해주다 보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1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지 못하니까 일괄 공제 5억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5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없다니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장애인 자녀 한 명만 상속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이 10억 원이고요. 금융재산이 20억 원,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50억 원이죠. 그런데 이 경우 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에 어떻습니까?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한도가 30% 아니겠습니까? 3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요,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인 50억 원에 대해서 60% 얼마입니까? 30억 원이죠.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괄 공제에 자녀가 있으니까 5억 원 하니까 35억 원에다가 순금융재산 공제도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도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총 공제액이 4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한테는요, 장애인 자녀가 있잖아요. 따라서 상속 발생 전에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라도 장애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장애인 증여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은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동안 합산하는데 장애인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신탁으로 5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요. 당연히 증여세도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연금을 가입해서요, 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장애인 자녀죠.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하는 겁니다.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년 4천만 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요, 어느 정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냐면 약 12억 원 정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다시 상속재산에서 합산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재산은 합산하지만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비과세 증여 재산은요, 바로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굉장히 안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 즉시 어떻습니까? 증여세도 내지 않고 상속세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한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오픈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시고서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배우셔가지고 최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를 다시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17억 원을 빼고 난다면 상속재산은요 3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로 60%인 19억 8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승급용 자산 공제 2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 장례비 공제 1,500만 원 최대 받을 수 있죠. 합쳐서 32억 9,5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상속세는 정말로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0억 원임에도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장애인 자녀한테 사전 증여, 바로 상속 발생 전에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당일이라도 먼저 증여하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과세가액 불산임으로 그다음에 비과세로 증여세 발생되지 않지만 무려 17억 원이 상속재산에서 바로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속 발생 전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반드시 절세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재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수천만 원 정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절세 컨설팅,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으셔갖고 엄청난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